예, 11월의 첫날 11월 1일 금요일 5%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옆에 띄워놨는데 우리나라도 좀 빠지기 시작했지만 과매도권의 메리트인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11월 첫날이 양봉인 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지수가 나스닥이 좀 떨어졌고 이렇게 해놓은 게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금주의 미국 대선 변동성과 불확실성 있잖아요. 그런 면에 이 안에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7월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또 블랙일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잘 거쳐오신 거예요. 대장주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고 있는 미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으로 보시고, 오늘도 제가 시장 얘기를 자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여전히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제가 자조석 국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2016년과 비교하면서 힘내는 정리글을 한번 유튜브 커뮤니티 올려놔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어요. 분명히 대선 전에 변동성과 투심의 흔들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빅테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있었는데 점검해 드릴 거고요. 하지만 빅테크가 이렇게 빠졌다 해서 확 추세 꺾였다기보다는 상단 등락되는 박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좀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플러스 날 뻔했지만 삼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낙폭이 제한되는 것은 분명히 과매도권, 저가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많이 빠졌고 안 좋았던 삼성전자와 2차전지들이 지수 상승을 조금 영향을 줬고요. 오히려 괜찮았던 바이오들이 조정이 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종목별로 다 점검해 드리겠지만, 여전히 결론은 빅바이오 상단 추세는 변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시장투자 5%짜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해 보시죠. 나스닥이 이렇게 등락을 심하게 주고 온갖 비관론을 깨면서 왔는데, 어제 떨어졌던 내용은 사실 조금 하찮았어요. 결국은 수급과 투심의 분위기인데, 한번 볼 수 있는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PC 물가지수예요. 그냥 컨센대로 나왔어요. 컨센대로 부합되면서 근원이 살짝 높게 나왔는데, 그 말은 경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미국 경기 괜찮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개인 소득과 지출도 컨셉 부합됩니다. 좀 자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빈부차는 있겠지만 여전히 소득과 지출이 양호한 편입니다. 고용을 볼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컨센 하회하면서 고용이 견조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래 매크로 좀 보고 있는데 달러가 잘 가다가 104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약세는 원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이제 금리는 다 보시니까 그죠? 4.3 이상은 5번대 여전히 못 가고 출렁거렸지만 4.26까지 살짝 빠져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트럼프 왔다 갔다 하지만 10년물 금리는 상단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고금리에 부담을 가지는 것도 추세상 나쁘지 않다 보는 거죠. 바이오든 러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난 이후에 11월 7일에 바로 FOMC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저는 경기든 그쪽이든 다시 그때 파월 말했던 걸 하면서 차례대로 예상대로 잘 갈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차트 다 보여드릴 텐데,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과 큰 차이는 없어요. 상단에서 등락되는 부분이고, 어제 낮 애플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도 볼게요. 원래 올랐다가 고점 돌파가 안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등락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은 실적도 좋고 아이폰도 좋지만 미국 증시의 아주 대표 주자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어제 한 3% 떨어졌어요. 실적을 볼 텐데 여전히 등락되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결론은 미국 대표 주식으로 컨센이 사회행하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나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매출은 94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죠. 그 중에서 아이폰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다들 아시는 이제 아이폰 애플의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이 더 커져서 역대 최대로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되게 좋게 말씀을 드렸고, 아이폰 15보다 16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을 좀 까봐야 되고 AI폰이라 온디바이스를 키우기 위해서 확인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제 실적 발표는 괜찮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볼 수 있는 4분기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회하면서 발표했습니다. 이거 보면 나쁜 게 별로 없어요. 나쁜 게 별로 없는데 어째 시장의 투신과 불확실성 변동성에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아마존은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플러스가 나 있는데 맞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실적이 컨센 상위였습니다. 예, 북미와 해외와 AWS죠. 예, 유명한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쪽도 다 괜찮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170억 불. OP 마진이 12%였습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OP 마진이 38%나 됐어요. 근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성장세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미래 볼 수 있는 4분기 포워드 가이던스도 컨센 상회로 발표했습니다. AI 관련 언급은 뭐였냐면, 자, 100개 이상의 새로운 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중요하다 했잖아요. 클라우드 인프라 및 새로운 AI 기능들을 많이 준비 중이다. 요 정도하고 일단 마무리했고요. 둘 다 실적은 괜찮지만 아마존 플러스 애플은 살짝 빠지면서 불확실성 변동성 정도를 나타냈다. 자, 그 외에 오히려 많이 빠졌던 인텔이 올랐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하죠. 많이 빠졌던 게 살짝 반등을 주고 저가벨이 좀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잘 가던 AI 빅테크들은 살짝 조정을 좀 받았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좀 빠졌거든요. 다시 130불 밑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135불, 135불이네요. 아주 출렁거리고 괜찮고 제일 강한 모습인데, 왜 빠졌냐면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 잘 되고 실적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야, 너네들 언젠가는 꺾일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악재입니까? 당연히 언젠가 꺾이겠죠. 저는 오히려 내년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뭐 좀 빠졌다, 이건 핑계죠. 갖다 붙인 거지. 실적인 어닝 보지만 전체적으로 나스닥과 미 대선 전에 어떤 변동성 구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우리 매매 전략은 여전히 135불에서 수익 많이 난 것들 절반을 팔고 이런 변동성을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 전략은 파트 2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빅테크 어닝을 거의 다 났죠. 엔비디아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17일 정도 나올 텐데, 이런 빅테크들의 어닝은 꾸준히 좋아요. 애틀란타 GDP 나오도 말씀드렸지만 컨센이 올라가면서 상회하고 부합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가 하락이 2, 3% 된 것들은 미 대선 전에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좀 팔아놓자, 모르겠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박스권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는 보시면 트럼프가 되게 잘 된다 그랬다가 쏠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후보 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살짝 올라왔다. 그리고 여전히 박빙이다. 그 경합권에서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누가 될지 모르겠다.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팔자, 매수는 좀 이따 할까, 이런 흐름 때문에 변동을 만들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개표를 지금 법이 좀 바뀌었죠. 좀 많이 늦어질 거고, 특히 경합주는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2, 3일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FMC랑 막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하게 나오다가 혹시나 해리스가 이길 경우 분명히 트럼프는 대석에 불복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그려보는데, 그러면 뭐 작년 그 옛날에 그 1월달 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선 전 불확실성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엔비디아 정도 잘 팔아서 현금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대선도 있고 개표 좀 늦어지면 FMC를 겹치겠지만 저는 뭐 FMC 그렇게 괜찮게 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제거 이후에 정시 재상승을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마무리하고요. 자, 비미국은 대만은 여전히 좋습니다. 약보합인데 대만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이제 하면 느낌이 다 오실 거니까. 기본적 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안 보시면 안 돼요. 자, 똑같죠. 엔비디아보다 살짝 밀리긴 했지만 전고점 돌파했다가 살짝 밀리고, 이렇게 빨간색 끄는 것들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출렁거리는 상단 박스 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BOJ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자, 이시바 흐름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언급을 했고, 니케이는 항상 선진국 지수 미국과 동조됩니다. 오늘 2% 빠졌어요. 같이 빠졌고, 엔화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밀려서 강세죠. 152.5엔. 뭐 강세는 아닌데 어쨌든 엔화 약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중국 홍콩은 그냥 그러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글도 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버티자, 우리나라가 매도까지 바닥 신호,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쇠기형에서 살짝 이탈했어요.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도가 있을 수 있고 안 좋게 보는 그런 시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사선으로 끊는 거는 잘 안 해요. 추세를 원래는 보시면 줄을 옆으로 많이 끊어놓잖아요. 제가 보는 그냥 습관인데, 이 부분 지수는 1560이고 PBR에 1570 정도 되기 때문에 살짝 이탈을 하고, 오늘 양봉이 살짝 낮다 하더라도 금요일날 좀 약하잖아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다시 위로 올려놔야 돼요. 위로 올려놓으면
쐐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박스 되는 저가가 지지되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 먼저 보시고,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건 아니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그냥 잘 버티는 그런 국면이지, 미국이라든지 수급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자, 계속 투심 잡아드리는 바닥 탈출 신호 8가지, 글도 한번 정리해서 적어드렸고, 과매도권 여전히 있고요. 오늘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까 인텔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많이 빠졌던 거는 더 안 빠져. 왜? 더 빠질 데가 없어. 여기서 더 빠지려고 그러면 미국에 정말 큰일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 바이오같이 잘 가던 애들이 잠깐 흔들렸다. 빠진 거는 빠진 거지만 흔들린 거지 추세가 나쁜 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삼전이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고, 자, 밸류 보는 것 중에 자동차 밸류도 괜찮았어요. 밸류도 올라오면서 지수 영향되니까. 그렇죠. 자동차 2차 전지도 어쨌든 지수로 봐야 되니까 살짝 어닝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도 올랐고, 오늘 바이오들이 좀 하락하긴 했어요. 하지만 단기 조정 받았지만 우리 주도주로서의 주도 섹터는 추세 변화 없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떨어질 때 이 바이오와 AI 반도체 대장주가 알테오전이고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떨어졌을 때 단기로 이 정도 되면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2016년과의 대자뷰를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도 그랬어요. 되게 지루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 막 힘들게 하면서 온갖 투심과 수급이 안 좋았을 텐데, 마음을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대장포트 빅수고 가지고 있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시장 따라가 주시고, 이런 자잘한 변동성 왔다 갔다 난 차트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야 단타 치고 먹고 빠지고 그냥 죽어요. 하지 마세요. 단기면 계속 금지를 시켜드립니다. 아침에 시황권 전달 드렸고요. 요즘 우리는 박스권과 과매도권 내에서 우리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도 좀 팔았어요. 근데 코스피는 덜 팔았거든요. 그런 면이 뭐냐면 코스피가 한 260억 관망이죠. 코스닥은 한 1000억 정도 팔았고, 선물도 올라가서 밀리긴 했네. 아까 플러스 났는데 한 300개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16년과 비슷하게 보는 부분인데, 삼전도 그랬지만, 야, 너네들 지금 쉽게 절대 난 매수하지 않을 거야. 계속 힘들어봐, 고생해봐. 급나는 분들이 이렇게 안 잡히신 분들은 계속 팔고 떠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들도 지금 여기에서 자기 비중을 제잘 깎아먹게 해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팡팡 더 판다기보다는 수급 보면서 바닥 변에서 기다리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자, 제가 보는 파생 선물의 포지션이 있어요. 옵션 파생 포지션. 개인들 털어먹기 위해서 쐐기 이탈시켰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계속 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단기로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변동성과 함께 중간에 말씀드릴 거고, 자, 삼전 오늘 좀 팔긴 했지만 살짝 덜 팔았죠. 하이닉스가 사주면 좋은데 좀 팔고 있으니까 오늘 흐름이 약간 약했다. 여전히 2016년과 같이 마음 여유 갖고 기다리세요. 시황과 대형주 대장주를 말씀드립니다. 자, 알테오전이 좀 빠져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바이오가 우리나라 지금 대장주로 키워가고 금리 인하 수혜주의 가장 큰 섹터고 내년까지 보고 있지만, 아직 금리가 뭐 조금 위에 있죠. 그다음 금투세가 결정이 안 됐죠. 자, 대주주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물론 팔 분들 많이 팔았을 거예요. 뭐 지금 55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분들은 또 금요일이다 이런 흐름 때문에 불안해서 오늘 조금 바이오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할 수 있는 대형주도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지다 보니까 쌈반 SK 같은 게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추세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자, 실전 주식 가장 1등으로 오픈을 하고 우리가 키워가고 있는 알테오젠, 오늘 40만원 근처도 갔는데 이제 36만원까지 고점에 한 10% 정도 빠졌어요. 그 정도는 괜찮고, 어제 뭐 대주주 개미가 뭐 어쨌든 틀렸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여전히 36만원 이하에서는 살짝 매수권이라는 얘기도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머크 실적이 나왔어요. 어제 머크가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머크에서 가장 크게 먹여 살리는 게 이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 매출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키트루다는 또 좋아요. 좋으니까 알테오젠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매출액 보시면은 이제 분기별로 볼 때, 자, 53억 불, 63억 불 계속 커져서 지금은 이번 분기에 74억 불, 이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에 그 육박합니다. 자, 분기에 10조 원이에요. 연으로 40조, 50조 최대 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흐름이고, 거기에서 알테오젠의 SC제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머크는 키트로다가 먹여 살린다. 자, 거기에서 알테오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SC제형으로 볼 수 있는, 우리보다 물론 밑에 보고 있지만 할로자임도 근래 좀 주가 안 좋았다가 어제는 SC제형 관련
매출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외에서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필수 이픽 종목도 등락이 좀 있고 그에 바이오주도 약한 것들이 있는데, 자, 파트 2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반도체는 외국인 수요가 같이 보고 있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 내에서 반등 모색하고 있고, 삼성전자 온갖 욕 먹고 별별 얘기 다 나왔지만 어제 제가 큰 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계속 목표가를 하향합니다. 실적 나오면 목표가 낼 텐데 저는 오히려 좋게 봐요. 얘들이 목표가 낮추는 게 뭐 9만원 10만원 부르다가 조금 낮추는 건 오히려 좋게 보고, 여전히 수급이 중심이 되겠지만 하이닉스와 함께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장 하이닉스와 함께 오히려 조정 받으면 하이닉스는 18만원 이하에서는 또 조정 받을 때 좋은 기회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소부장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큰 흐름 맞고 이제 큰 섹터를 볼 때 우리가 보면 제가 전체 지수 볼 때 말씀드리잖아요. 은행이나 금융 같은 자동차 같은 밸류업이 오늘은 또 삽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 컨트롤하면서 바닥에서 계속 바닥 변동 만드는 섹터라 보시면 되고, 코스닥에서 중요한 섹터인 엔터도 조금 출렁거리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실적 전이기 때문에 엔터 섹터 바닥 만드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2차 전지는 계속 가끔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이제 원천 표시는 안 좋은 거예요. 사지 마시는 그 투자 미대상인데 어쨌든 워낙 많이 빠졌어요. 계속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등락은 있겠지만 우리는 매매할 건 아니고, 오늘 상승은 바닥 밴드 내에서 2차 전지가 살짝 플러스 나니까 아까 밸류과 같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닝 쇼크를 계속 제가 그 경고를 드렸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요. 아직 못 살아나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코스피 종목이 조금 나은 편이긴 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가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적자가 더 커졌고요. 적자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에코프로는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요즘 실적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 아니고, 에코프로 CEO가 나와서 부진한 실적을 송구합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 BM에서는 실선 투자를 예상보다 더 줄이고, 뭐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올해는 여전히 바닥 변동은 만드는 흐름이지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등이 약했던, 오늘 반등을 줬던 그동안 약했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 얘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대장주 기준으로 보시고, 그냥 애들이 쌌기 때문에, 인텔이나 우리나라 전체 지수처럼 쌌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고 바닥 구간 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지겹고 늘어지고 하지만 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있는 이 바닥 신호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느긋하게 보세요. 저처럼 시장을 맨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큰 흐름상 주세 그럼 뒤에서 봐주시고, 어쨌든 확고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바닥권에서 만들어낸 신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바뀐 게 없어요.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봐주시고, 2016 대자비 계속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야타금이 살짝 50에 빠졌어요. 이것도 아까 시장자가 충격된 그럴 수 있는데, 요새 공모자금이 워낙 출렁거리는 게 있어서 그냥 보면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나쁜 추세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변동성 국장에서 바닥 변동 내에서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밑에 좀 기다려 주시고, 11월 달에 양봉으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잘 지켜보시죠. 자, 계속 투심을 잡아드리고 종목 점검을 자세하게 또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멤버십 가입분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파트 2에서 이어나가 볼게요.